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에서 마켓 캡을 보면 1.548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이 32,887달러로 오늘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 US 달러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28,000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으며 하락 5파를 그리고 있는데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5파가 여기에서 멈춰준다고 한다면은 최고점 5만 불까지는 일단 반등하지 않나. 이 차트는 스마트 컨트랙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후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깨고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예상은 상승할 가망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깼지만 28,000불 지지대를 맞고 5만 불까지는 상승하였으면 좋겠다. 이게 61.8%이기 때문에 그게 한 52,000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28,000불을 찍고 상승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하들의 XRP가 합의가 된다면은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크립토 변호사이자 XRP 지지자인 제레미 호건이 리플이 SEC 소송을 해결하기로 결정한다면은 XRP 충격 공급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해결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말은 합의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합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소송을 매듭 지을 경우 XRP가 공급 서플라이 쇼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의 전환이 XRP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지금 논의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은 합의안에 리플이 벌금을 내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는 12월 그때서부터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특히 이 소송에 대한 국한된 벌칙 벌금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합의는 어떻게 자금을 분산시킬지 나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들의 이익을 분산시키는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합의에는 에스크로에 풀린 XRP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합의를 SEC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런 게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제레미 호건은 합의문에서 XRP 판매를 기업과 고객에 대한 민간 판매로 제한하여 시장에 XRP 공급을 축소하는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은 XRP 공급을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이나 어떤 민간에 파는 걸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XRP가 시장 유입을 제한하고 지연시킬 수 있고 그러면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매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포함된 합의는 향후 몇 년 동안 XRP가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건 변호사는 리플이 SEC와 합의점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리플이 감독 당국의 완전히 승인을 받은 최초의 암호화폐 회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이번 합의 이후에는 리플이 SEC로부터 100% 공개된 최초의 암호화폐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트윗에 리플에 대한 기사를 올리고 최근에 아주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었죠. 크립토 그리고 XRP 지지자이자 XRP를 홍보하고 XRP에 대한 기사를 법률적으로 제공하는 제레미 호건 데일리 하들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어드바이저가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데일리 하들에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핵심 보좌관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력과 경쟁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팀 우 비트코인 100만에서 500만 달러 그리고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인 파일코인 10만에서 25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최근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투자는 포트폴리오에서 25%에서 43%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 우라는 사람은 빅테크와 중앙 집권적 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알려져 있고 순중립성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 기업이나 정부가 제공 업체에 제한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수년 동안 홍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뉴욕 타임즈 의견서에서는 티모는 비트코인이 잠재적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티모는 3월에 백악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에 입성할지 모르고 2017년 뉴욕 타임즈나 그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을 순자산의 25%에서 43%를 투자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G7에서 코인, 크립토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G7이 열리는 동안에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이번 G7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나왔는데요. 몇 달 동안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최근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 즉 바이든이 G7에서 랜섬웨이에서 암호화폐의 역할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계획을 밝혔고 암호화폐 규제는 국가 간 금융 규제의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인 암호화폐 도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랜섬웨어는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리반 장관은 미국 관리들이 바이든의 G7 방문 기간 중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고 암호화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SEC의 게리 갠슬러는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를 미국 하나로서는 안 되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공유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합된 사이드 체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CTO는 스마트 계약 및 CBDC에 가져올 수 있는 연합 사이드 체인을 제안한다고 말했는데 이 XRP 레저에 연합된 각 사이드 체인이 자체 블록체인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XRP 레저처럼 그들만의 원장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드 체인을 만드는 것은 XRP와 발행된 토큰을 다른 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합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이드 체인은 기본 자산을 발행하거나 일부 XRP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기능 덕분에 XRP 레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이행될 수 있고 올해 초 중앙은행들과 XRP 레저의 비공개 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펜드 다크가 올린 XRP 차트입니다. 지금까지 맞은 적도 있고 맞지 않은 적도 있는데 50% 신뢰성은 있는 차트이다. 그래서 XRP가 지지선 어센딩 트라이앵글에서 이제 깨고 나갈 것인데 여기 A, B, C파 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지금은 2파에서 3파로 진행 중인데 결국은 디펜드 다크가 말하는 것은 이 지지선 1불 33이 중요하다. 이거를 깨고 여기에 안착한 후에 상승을 다시 할 것이다. 타켓은 13불 33이라고 디펜드 다크는 말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1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XRP는 지금 1불 33을 깨는 것이 중점적이고 그거의 10배인 13불 33 타켓을 올 여름에 가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디펜드 다크의 생각이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